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학고수입니다. 사진에 웬 로켓이냐고요? 네, 오늘 구독자분이 질문과 관련해 있어서 제가 옛날 제 사진을 하나 띄웠습니다. 오늘 구독자분께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셔가지고 관련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지 않길 바랍니다. 다양한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시고 중요한 결정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은요, 제가 그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나사가 있어요. 나사가 미국 여러 군데 있는데 텍사스 휴스턴에 있어요. 그래서 존슨 스페이스 센터라고 그 예전에 달 착륙할 때, 제가 알기로 달 착륙할 때 그때 사용했던 우주기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기 가면은 그 미국이 여태까지 개발했던 그런 우주선들을 막 전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화면 자세히 보시면 저기 제가 서 있어요. 저 밑에 그 로켓 노즐 나가는 부분에 사람 하나 서 있죠. 제가 뭐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긴 했는데 사람 몸 대비 저렇게 큰 우주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죠. 저런 식으로 미국이 그동안 개발했던 로켓이랑 우주선들을 저기에 쫙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우주공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나중에 가보세요. 그 텍사스 휴스턴에 있고 존슨 스페이스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해 놨어요. 그래서 마치 박물관처럼 외부인들한테 오픈돼 있으니까 나중에 지금 좀 상태 괜찮아지면, 지금은 코어 XX 때문에 어디 여행 못 다니시잖아요. 상황 좀 괜찮아지면은 한번 가보십시오. 항공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자극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텍사스에 왜 갔냐면 바로 이 친구 때문인데, 사실 제가 유학을 준비하던 그 시즌에 한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옆집에 갑자기 어느 날 백인 한 명이 이사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그 친구를 알게 됐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이제 원어민 어학원 선생님으로 이제 취업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온 거죠.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도 좀 살아보고 싶고, 그 원어민 그 강사 월급도 괜찮고, 그리고 그 어학원이 숙식을 제공해주는 조건이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파트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도 3끼 제공해주고 월급도 괜찮게 주고 이런 조건이어서 이 친구가 덥석 그거를 계약하고 한국에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밥 삼시세끼가 그 기사식당 있잖아요. 기사식당에서 삼시세끼 제공했던 거였어요. 아침에 김치찌개, 점심엔 된장찌개, 뭐 저녁엔 미역국,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것만 계속 받아먹고 있다가 이제 제가 영어 좀 하니까 저한테 와서 피자 좀 주문해달라고 막 이렇게 사정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랑 친해졌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사실 제가 영어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실용 영어 회화를. 한국에서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한국에서 좀 사귀시면 영어 공부하기 너무 좋아요. 미국 갈 때. 이 친구가 특히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친구여가지고 제가 그 석사과정 원서 지원할 때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 어드미션 뭐 미국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걸 좀 아니까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친구인데, 한국에서 이런 친구들을 한번 잘 만나보세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야 뭐 옆집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운 좋게 만났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서구인들이 크리스찬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대형교회 같은 데 보면은 영어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예배 같은 데 나갔어요. 그래서 그 영어 예배가 이제 본 예배는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영어로만 그 설교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런 원어민 강사들 많이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거기 다니면서 다른 이제 한국인 분들 많이 사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좀 미국인들 사귀어보고 싶으면 한번 대형교회 영어 예배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그런 데서 이제 좀 이런 친구들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신 분들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어쨌든 저는 이 친구랑 친해져가지고, 이 친구가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 자기 텍사스가 자기 집이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사신대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 같이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유학 가기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저 대학생 때였죠. 대학생 때 저도 그때 미국을 처음 가보게 됐어요. 여기가 텍사스에서 좀 중산층 이상이 사는 좀 괜찮은 동네였는데, 여기가 날씨도 괜찮고 저렇게 이렇게 운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 운하 옆에 집들이 저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차를 가지고 어딜 가기도 하지만 저 운하를 따라서 저렇게 개인 모터보트를 타고 이렇게 약간 레저하면서 즐기듯이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조건이더라고요. 저기 주거 환경이. 여기가 이제 그분 집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머물면서 미국 구경하고 그랬었죠. 저렇게 집 앞에 운하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집 앞에 자기 자가용 모터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 타고 이제 어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수단으로서. 레저용으로도 저렇게 타고. 참 독특한 그런 삶의 패턴이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기가 그 운하라고 하긴 뭐하고 또랑? 하여튼 집에 저런 물길을 따라서 집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잔디밭 있고 저기 집이 있고 그 앞에 저렇게 물길이 있죠. 그래서 개인용 모터보트를 타고 저렇게 쭉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 집 뒤쪽으로는 찻길이 있어서 반대쪽에 차고가 있어서 차 타고 돌아다녀도 되고 굉장히 라이프가 재밌더라고요. 저기서 옛날에 제가 저질 폰카로 찍은 거라서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 저렇게 이렇게 바닷가랑 쭉 그 집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 물길 따라서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저렇게 주택가가 쭉 연결되어 있고 저렇게 찻길이 있어요. 차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저렇게 약간 휴양지처럼 저렇게 집이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고 먹고 살기 참 좋은 동네였어요. 다시 가고 싶네요. 제 친구 아버님이 정말 엄청 부자셨던 게 자기 개인용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용 비행기를 보관하려면 차고가 엄청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집에 차고가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비행기를 경납할 수 있는 따로 차고가 따로 있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본인 자가용 비행기를 저렇게 보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가용 비행기로, 그러니까 저분은 어디 갈 때 세 가지 교통수단이 있는 거예요. 배 타고, 그러니까 모터보트 타고 놀러 가고, 자동차 타고 어디 가고, 그 다음에 멀리 갔을 때는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저렇게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 또 자가용 비행기를 제가 체험을 해봤죠. 근데 좀 무섭더라고요. 저게 진짜 되게 조그매요. 일반 승용차만큼 조그만데, 저게 4인승이거든요. 그래서 4명이서 딱 타는 거예요. 근데 크기가 좀 작으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늘 위에서 좀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있는데 휘청휘청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뭐 별일은 없었는데 약간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경비행기를 타고 지금 조수석에서 제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약간 흔들거려서 되게 무서워. 일반 그런 큰 뭐 비행기랑 달라요. 그래서 바람 불면은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거든요. 지금 휘청휘청 느껴지죠. 지금 착륙하고 있는 거예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활주로에 지금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경비행기라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속도를 줄이고 있죠. 착륙하려고 지금. 그리고 이 영상은 진짜 높이서 찍은 거예요. 보시면 저 밑에 찻길이 보이죠? 찻길이 저렇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 보이시죠? 진짜 높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높이 나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되게 빨라요. 옆주를 후딱 갔어요. 그냥. 이거는 옆주의 공항이에요. 제가 지금 사진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파노라마를 만들었는데 저렇게 집 앞에 있는 비행기 경납고에서 비행기를 꺼내가지고 이륙한 다음에 옆주까지 쭉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주에 있는 공항 활주로에다가 저렇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저렇게 민간 항공 사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자가용 비행기 가진 사람이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자가용 비행기가 있으면 그냥 역주는 그냥 후딱후딱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가용 비행기 있으면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지금 비행이 끝나고
혹시 모르니까 안전이 중요하잖아, 비행기는. 그래서 비행기는 점검을 철저히 해요. 그래서 비행이 끝나고 지금 항공기 정비사한테 점검을 꼼꼼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저렇게 민간 항공기가 많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 정비업도 굉장히 괜찮은 잡이죠. 자동차 정비공보다 훨씬 돈 많이 벌죠. 그리고 저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좀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굉장히 좀 하이 테크놀로지예요. 비행기 정비는. 그 다음에 조종석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계기판이 있죠. 저기 다 막 고도계랑 막 그런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런 각종 계기판들인데, 뭐 저는 파일럿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기판이 자동차보다는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GPS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저 파일럿이 미국은 자동차 면허 따듯이 개인 비행기 면허를 딸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개인 비행기를 몰다가 좀 경력이 쌓이면 이제 좀 상업용 비행기 좀 큰 거 몰다가, 그러다 좀 경력이 쌓이면 이제 대형 항공사 파일럿이 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좀 다른 루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일럿 되기가 조금 쉬워요, 미국이.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나온 다음에 이제 제대하고 대형 항공사 파일럿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항공기만 다루는 그런 전문대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항공 정비업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파일럿이 되는 법도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전문대 졸업하면은 이제 파일럿이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개인용 경비행기 파일럿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경력 쌓으면 이제 좀 큰, 뭐 예를 들면 소포나 택배 배달하는 그런 상업용 비행기 몰다가, 그러다 경력 쌓이면 이제 대형 그런 항공사에서 이제 파일럿으로도 이제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루트는 뭐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그런 길이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인 헬리콥터도 소장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리고 헬리콥터 파일럿도 쉽게 할 수가 있죠. 뭐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개인용 헬리콥터나 개인용 경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간 공항이에요. 민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타는 대형 항공사들이 가는 그런 공항이 아니라 그런 조그만한 저런 헬리콥터나 경비행기들만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민간 공항이에요. 소형 민간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도 본인이 자기 헬리콥터나 자기 경비행기가 있으면 저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마다 저런 조그만한 소형 비행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착륙하고 저기서 정비도 하고 저기서 연료도 보충하고 그러는 거죠. 여기가 이제 친구 아버님의 개인용 차고예요. 차고인데 좀 크죠. 왜냐면 경비행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집과는 별채로 저렇게 차고를 큰 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집 근처에다 착륙을 한 다음에 차고에다가 비행기를 넣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서 이제 비행기를 저기다 놓고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건 차고 안에 비행기가 한 대 더 있으셨어요. 저거는 뭐냐면 저분이 이제 좀 멋지게 좀 색칠한다고 도색 작업을 한다고 지금 도색이 안 끝나가지고 저게 이제 아직 안 타고 계시대요. 그 비행기가 2대가 있으세요. 대단하시죠?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그래서 저 비행기를 다시 차고 안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지금 비행기를 탔잖아요. 그래서 연료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다음 비행을 위해서 지금 연료를 재주입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거 항공료가 따로 뭐 어디 비싸게 파는 줄 알았는데 저걸 어디서 파냐면 그냥 주유소에서 저 빨간 그 말통 가지고 와가지고 저거를 그냥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주유소는 보통 이제 일반 자동차에 쓰는 기름도 팔고 좀 옥탄가가 높은 하이 퍼포먼스 그런 스포츠카나 저런 비행기에서 쓰는 그런 기름도 따로 팔아요. 그래서 그거 하이 퍼포먼스 옥탄가 높은 거를 달라 그래가지고 저 말통에 담아와가지고 저기다 그냥 이렇게 날개 열고 그냥 주유하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주유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렇게 텍사스를 돌아다녔고, 그리고 저분이 저렇게 비행기에 관심이 많으신 게 그 친구 아버님께서 사실 나사에 엔지니어셨어요. 그래서 그런 나사에서 쓰는 비행기 같은 걸 설계하는 비행기 엔지니어셨어요. 그래서 비행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본인 비행기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신 분이셨죠. 그래서 친구 아버님 덕분에 저는 저때 이제 나사도 그래서 구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나사에서 일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일하는 곳이니까 사실 이제 꼭 저분을 제가 몰랐어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저희 왜냐면 나사가 그 민간인들도 와서 이제 구경할 수 있게 박물관처럼 사실 오픈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투어가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사의 존슨 스페이스 센터 안에 예전에 달 착륙할 때 썼던 그 컨트롤 그 센터를 그대로 보관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방문객들이 왔을 때 이제 박물관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 화면에 보이는 게 예전에 미국이 달 착륙할 때 그때 썼었던 실제 그때 썼던 컨트롤 룸이래요. 자, 이게 실제로 야외에 전시해 놓은 실제 우주선 부품인데 지금 그 추진되는 노즐 하나 사이즈가 저렇게 커요. 지금 사람보다 몇 배는 크죠. 사실 규모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저기가. 저 보이시나요? 지금 우주선 저 끝에 뾰족한 거 저 작은 부품인데 지금 제 키에 비해서 얼마나 큰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주선 개발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런 산업이에요, 우주공학이란 게. 여기는 뒤 연료 분사 노즐 앞에 제가 서 있죠. 지금 제가 얼굴을 모자이크 하긴 했는데 저게 지금 제 얼굴 대비 지금 저렇게 큰 거예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참 항공 우주공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미국은 정말 매력적인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항공 우주공학이 발달한 곳이죠. 일단 나사를 비롯해서 이제 그런 우주 로켓의 개발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가 있고, 그리고 민간 항공기, 뭐 전투기, 뭐 그런 것도 대부분 미제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항공 우주 산업으로는 거의 전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항공 우주공학을 전공하신다면 미국으로 오셔야겠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제 제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항공 우주공학으로 석사랑 박사를 하고 미국에 취업한다면 사실 저 분야가 이제 미국의 국방과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그 미국의 군대나 뭐 미국의 어떤 국립연구소나 아니면 뭐 나사라든가 뭐 이렇게 미국의 항공우주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 연구소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부 단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보안 군사기술과 관련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미국의 보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박사를 마칠 당시에 미국 시민권이 없으면은 사실 이제 갈 수 있는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취업할 수 있는 민간 항공사라든가 제한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민간 항공사마저도 취업할 때 시큐리티 클리어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레벨이 된 사람만 취업이 되는데 거의가 이제 미국 시민권 소지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한국에 계신 분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질문한 거 읽어드릴게요. 저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여 항공기 및 로켓 추진을 전공으로 미국의 석사 박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및 로켓 추진 연소에 대한 전망이 궁금해서요. 영상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보게 됐는데 일단 항공기 및 로켓 추진 연소에 대한 전망은 매우 좋죠. 왜냐면 미국이 저런 항공 관련 분야는 일단 항공기라든가 그런 민간 항공업체들이 미국 그런 비행기 제조사들이 전 세계에 그런 민간 항공기 팔죠. 그리고 미군 자체에 공군에 납품하는 전투기도 미국에서 만들죠. 그리고 요즘은 좀 활동이 많이 뜸해졌지만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있죠. 그래서 한때는 막 그 우주로 막 로켓 날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인프라가 너무 좋아요. 미국이 이런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는 그런 인프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는 전망이 당연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런 비행기 하나 자체가 볼륨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단순하게 저 메탈의 가격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저런 거 하나하나 실험하려면 가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기술을 많이 하면은, 시뮬레이션 사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엔지니어링 하는 대상이 너무 비쌀 때 그걸 컴퓨터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기술들을 좀 많이 갈고 닦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행기 자체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술을 항상 좀 익혀두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하늘을 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솔리드 베이스로 한 시뮬레이션도 많이 하죠. 미케니컬 스트레스도 많이 하지만 그런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죠. 그래서 유체 시뮬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체 시뮬레이션에 대한 그런 탄탄한 백그라운드도 있으셔야겠죠. 하지만 결국 미국에서 이제 항공우주공학 공부하신다면 미국에 남을 걸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전 세계 이만큼 항공우주공학을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미국 시민권을 어떻게 취득하냐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시민권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한데, 저런 특히 항공우주공학 분야는 시민권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먼저 시민권을 좀 이제 처리를 하셔야지 그 다음 길이 좀 열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박사과정은 본인이 원하시는 항공우주공학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박사 마치시고, 항공우주공학이 사실 기계공학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기계공학 포지션으로 일반 인더스트리에 미국에 취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영주권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시민권을 따신 다음에 그 후에 본인이 원래 원했던 그런 항공기 관련 기술들을 다루는 곳으로 취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권이 없이는 바로 박사 마치고 취업하시기가 힘들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먼저 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미국 시민권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저는 그냥 일반 인더스트리에 있기 때문에 영주권만으로도 충분히 취업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항공우주공학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미국 놀러 가는 김에 뭘 했냐? GRE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미국 간 김에 GRE 시험, 여기는 그 GRE 시험을 보는 ETS 텍사스 지사예요. 여기서 GRE 시험을 간 김에 GRE 시험을 봤죠. 시험 보고 나니 배고파져서 킹크랩도 한 마리 잡아 먹었죠. 맛있더라고요, 미국 킹크랩. 그 다음에 맛있게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픈카 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도 맑은데 오픈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시험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제 아저씨 댁으로 돌아와서 아저씨 댁 베란다에서 저렇게 아주 편히 쉬었습니다. 아, 발 더러운 거 봐.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미국인 친구들 사귀어 놓으면 좋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형 교회 같은데 한국에서, 그런데 영어 예배 가시면 아주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만나시면서 친구 사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